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시장이 이런 연속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지,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빠르게 종목별로 그 대응 전략과 시장 전반적인 그 전략에 이르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는 지금 이 시장이 살 때인가 팔 때인가입니다. 살 때도 팔 때도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만, 조심스럽게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있으면 좀 베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강연 나가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초부터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 결국은 우리나라 재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의 속도 차이죠. 연준에서는 뭐 3회 정도, 만화에 4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5회에서 6회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자체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작년 9월에서 10월 급락이 나왔을 때처럼 환율과 금리가 튀고 있어요. 환율이 1340원대, 금리가 4.1%대까지. 작년 9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9월 10월에 그때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 넘어가기도 했었고, 환율이 한 1380원까지 튀어버렸었죠. 그러한 가운데 시장 급락이 나왔었죠. 즉 환율과 금리가 튀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이 바라보는 쪽과 연준이 바라보는 쪽과 그 이격으로 인해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과정 속에서 급락이 나왔었고, 이러한 부분은 매크로 지표인 환율과 금리로 표출이 되었죠. 자, 현 시점 환율과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격,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 차이, 이에 따라서 환율과 금리가 튀고 있고, 마찬가지로 선물에서는 1월 3일 이후부터 11거래일 연속해서 외인들이 팔았죠. 근데 오늘 왜 반등 나오냐? 외인들이 지금 2,900개야, 2,000억 넘게 순매수하죠. 2,376억. 그러면서 그동안의 공식은 선물 팔고 베이시스 악화되면서 금융투자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차익,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비차익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오늘은 외인 선물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에 따라서 기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부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아직까지 뭐 차익에서 이런 부분이 플러스로 크게 잡히진 않지만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따른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외인 기관, 차익 비차익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 중에서 코스피는 요 대형주인 전자와 닉스, 그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1.5% 정도 더 많이 올라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매수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이 비어져 있었던 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일부 이런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큰 틀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9월과 10월과 많이 닮아있다. 그럼 오늘 하루 반등 나왔다고 이게 완전 바닥이냐 라고 섣불리 예상하는 것보다, 예측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즉 결자해지라고 외인 선물이 한 2, 3일 연속해서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게 1번, 그리고 환율과 금리 이 부분이 꺾이는지 확인하는 게 2번,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작년 9월 10월경 저점 찍었던 이 가격대 2273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PER 자체는 대략 10배, 그리고 PBR 장부가 기준으로 보면 0.83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가 큰 폭으로 수익 개선 이런 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12months 포워드 PBR 이런 것들 보면 3개월 지났는데 현 시점에서는 작년에 이게 10.2배 그리고 0.83배 여기였는데 지금은 PR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작년 10월 31일보다 더 빠졌고, 이게 저점이었는데 더 빠졌고 0.83배였는데 지금 현 시점 장부가 기준으로 0.85배 정도 왔어요. 그리고 0.83배
기준으로 때려보면 대략 한 2350선이거든요. 2352포인트. 그러면 2400 언저리, 2400 초반이나 그 밑이나 이 언저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팔 때라기보다는 좀 용기를 내서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분할 매수.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렸죠. 그리고 내일 TSMC 실발이 있는데 월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센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뭐 이런 부분 수치를 보면 4분기 대략 TSMC 컨센 매출은 약 26.4조, 26.4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비 약 18% 정도 감익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실적 안 좋은 건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컨콜에서 아이폰의 수요 부진 이런 부분으로 인한 또 노트북 판매 둔화 부진 이런 부분 뒤로 하고 최근에 AI 서버 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출이 상세 여기에서 손해난 거 상쇄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컨콜을 통해서 또 이제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 그러면 애플 쪽 이런 부분과 관련 있는 LG 이노텍 이런 부분에 따른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결국 코어스 HBM 쪽이죠. 그러면 TSMC 또 컨콜에 따라 또 HBM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큰 그림 그리는 게 우선 1번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쪽이 뭐였었죠? 시장에서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면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 빅텍 같은 방산주, 뭐 한일사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양지사, 엘컴텍, 품절주 그리고 식스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즉 테마 순환매죠. 자 보세요. 대한해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해운주 빠지고 있고 어제 올라왔던 물류주 태온로직스 1.9% 정도 올라오네요. 장중에 그나마 시장 올라와서 이건 거지 장중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무슨 로지스틱스 뭐 이런 들어가는 부분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아직도 빠지고 있죠. 해운 물류 그 다음에 식스지 KMW 대표적이죠. 5.85%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빠질 때도 선방을 했었죠.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지고 있죠. 5.85% 어제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제 올라왔었던 부분 뭐였었죠? 빅텍 휴니드 그나마 스페코는 어제 상한가로서 대장주로서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못 갈 때 상한가 못 들어갔을 때 상한가 들어가면서 굳혔었죠. 스페코가 최근에 대장이었고 올라오곤 있지만 밑꼬리 또 세게 달리면서 차익시간 세게 나와버렸죠. 빅텍 휴니드 퍼스텍 빠지고 있고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고 엘컴텍 이런 부분도 봐야죠. 엘컴텍이나 1.93% 시장 올라오는데 빠지고 양지사 품절주 2.92% 빠지고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조정 국면 속에서 테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죠. 워낙 빠르게 돌아가죠.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해운, 물류, 식스지 그리고 뭐 금관련주, 품절주 뭐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 방산주들 어떻게 어제 올라오고 오늘 급락 나와버리죠. 저정 나오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테마성 순환매 속에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부분이 시장을 연속적으로 한 일주일, 2주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 2, 3일도 못 가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오늘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쪽이 어딘가요? 국제 곡물가, 곡물 쪽이랑 저출산 이런 쪽이 급등이 나오죠. 그럼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올 때 따라가지만 않더라도 절반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채울 수 있겠죠. 특히 저출산은 4월 10일까지는 그 총선 이전까지는 이에 따른 계속 정책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었어요. 윗골이 세게 달리면서 장중에 차익시간 세게 나오는 부분이고 어제 해운 물류 올라올 때 체크했었던 부분이 자 그런 쪽 순환에 돌아가니까 그러면 또 곡물가 올라갑니다. 곡물가 체크를 하면서 한경에서 아침에 개장 때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곡물 쪽이 쭉 올라오면서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 누보도 시간이 다니까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어제 장 초반에는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올라왔었죠. 시간 외에서. 그러면서 오늘 반응이 나오는 쪽이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빠른 순환매니까 차라리 이런 쪽은 오히려 떨어질 때 공략하고 올라갈 때는 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고 이쪽은 올라올 때는 좀 팔았다가 오히려 좀 뭐 20선이든 11선이든 조정 나올 때 사는 형태로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늘 교육주 윤 대통령이 교육혁신 얘기를 했었죠. 교원 연례회 이거 참여해가지고 8년 만에 참여했다고 하죠. 대통령으로서는 교육의 혁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메가 MD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올라왔었던 종목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익션 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빠지는 종목 중에서 테마 잘 하시는 분들은 빠지는 종목 안에서도 뭐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올 때 좀 정리했다가 빠질 때 사고 빠지는 종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오늘 종가 기준에서 뭐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간다든지 그죠? 오늘은 로봇 이런 쪽이 쉬어가는데 로봇 쪽에서 일부 대응을 한다든지 투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유로메카 이런 부분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그런 쪽이나 해운 물류 쪽 뭐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워낙 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하면서 저는 곡물 쪽 뭐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오늘 급등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 좀 팔아가지고 또 차라리 그런 부분 팔아서 또 로직스 아까 태용 로직스라든지 그죠? 차라리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부분 테마는 대응해야 되고 시장이 오늘 외인 선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바스켓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오후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흐름 종가까지도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시장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다. PBR 기준으로 0.85배인데 작년 10월 30일 저점이 0.83배였으니까 2352선이거든요. 그러면 2400 언저리 전후에서는 오히려 용기를 내면서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오늘은 화목한 소통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가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